자, 바이블 페이지에서 303페이지 피시고, 야! 잠 깨라고. 자, 303페이지 피시고요. 자, 순열이다 라는 친구부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열이다 라는 친구를 처음 보시는데 이게 무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순열이라는 친구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순열이라는 친구는 순서 있게 뭐한다?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있게? 순서가 있게 나열합니다. 라고 해서 그 순서가 있는 나열해서 순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파트의 경우의 수를 배우시게 되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또 한 번 경우의 수를 배우시게 됩니다. 중복이 돼요. 물론 그때는 좀 추가적으로 더 배우시긴 할 텐데 여기에서는 크게 배울 게 두 가지, 순열과 조합이에요. 자, 오늘 순열과 조합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나가기 전에 왜 그런 게 만들어졌니? 왜 태어났니?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순열이 왜 나왔을까?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 배우셨죠? 그렇잖아.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경우의 수를 세달라. 뭐 하다못해 자, 요렇게 4명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순서 있게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왔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의 이름은 경우의 수예요.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경우의 수를 따진다 라고 얘기해서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해줘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직접 세는 거예요. 직접 센다. 야, 집중 안 할래? 직접 센다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접을 세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세면은 노가다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실수가 나와요? 셌던 거를 또 셀 수 있어요. 중복해서 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야 되는 걸 안 셀 수가 있어요. 또 뭐가 돼? 빼놓고 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즉 직접을 세는데 실수가 나와. 그 다음에 세다가 뭐 한 10대 개 정도는 괜찮지. 근데 세는데 몇백 개가 넘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있어? 복잡한 경우에서는 직접 세는 게 과연 좋을까? 아니요?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경우의 수는 무조건 직접 세는 거예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노가다로 직접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니까 뭐 하냐면 야, 공식을 만들어 봤어. 근데 어떤 공식이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에 맞는 공식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는 누구죠? 근의 공식이지. 근의 공식은 언제 써? 2차 방정식에서 쓰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때. 상황에 맞는 공식은 무조건 다 당연한 얘기예요. 공식은 상황에 맞아야 돼. 근데 이 순열과 조합에서의 공식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공식이라는 건 굉장히 뭐가 돼요? 한정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순열이다 또는 조합이다 라는 친구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즉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상구 있죠. 상황 구분. 요게 경우의 수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상황 구분을 잘 하실 수 있게 꾸준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순열이든 뭐든 우리가 배우는 경우의 수라는 친구는 직접 세야 되는데 단점이 존재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이 파트에 한해서 뭐가 되는 거야? 상황에 맞는 공식을 배울 거야. 그게 첫 번째가 순열이고 두 번째가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열이 순서 있게 나열하는데 방금 얘기한 뭐를 보겠다라는 거야? 상황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순열의 상황. 자, 순열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이거 잘 느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직접을 셀 건데 어떻게 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주머니에 숫자 카드가 4개가 있습니다. 1, 2, 3, 4라는 4개가 있어요. 자, 주머니에 숫자 카드 4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뽑아서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들 거예요.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들 거예요. 자, 뽑아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이때 뽑는데 상황을 주어줄 거야. 뽑는 상황을 주어주는데 상황이 뭐냐면 중복해서 쓰면 안 돼. 즉, 한 번 뽑은 거 만약에 내가 2를 뽑아서 여기다 두잖아. 그럼 2를 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야. 아시겠어? 그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해서 쓰면 안 돼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두 자리 정수기 때문에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뭐가 돼요? 구분이 가죠. 맞아요? 구분이 가. 여기에서 내가 13을 뽑았어. 31을 썼어. 카드는 13, 1과 3 두 개지. 근데 13으로 두느냐 31이라고 두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중복이 안 되면서 다른 자리다. 자, 다른 자리다. 이거를 조금 더 자리에 구분이 갑니다 라고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주머니 안에 있는 숫자 카드가 몇 장이죠? 4장이죠. 근데 이 4장은 어떤 4장이야? 1, 2, 3, 4 서로 다른 4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뽑은 거는 서로 다른, 만약에 여기에 1, 1, 1, 2, 3, 4가 있으면 여기에는 1, 1들은 내가 구분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의 상황을 지금 한정지어서 배울 건데 이 상황이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뽑아서 자리에 구분 있게 배열하는데 뭐 하겠다? 중복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뭔 생각이요? 그러면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여기에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구분이 되죠. 맞아요? 자리가 구분이 되니까 얘를 뭐 할 수 있도록 순서쌍처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거야. 순서쌍. 순서쌍으로 쓰게 되면 순서쌍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뭐 배웠죠? 도형의 방정식의 좌표 배웠잖아요. 앞자리 뒤에 자리라고 구분이 가죠.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자리 뒷자리 구분이 갑니다. 자리가 구분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쓰는데 가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숫자만 쓸게. 내가 앞자리에다 1을 썼어. 아, 그럼 10의 자리를 쓰겠구나. 여기다 뭘 쓰겠어? 2여, 3이여, 4여. 그럼 12, 13, 14 라고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씁시다. 21, 23, 24죠. 맞아요? 22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자리가 3이었을 때 31, 32, 34
4였을 때 41, 42, 4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무슨 짓 한 거예요? 나 직접 센 거예요. 왜? 셀만 하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무조건 공식을 쓰겠다가 아니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세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상황에 맞게 세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선생님 내가 상황만 알면 그때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라는 거야. 왜? 상황이 순열의 상황과 조합의 상황과 뒤에서 배우겠지만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만 구분할 줄 알면은 그에 맞는 공식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뭐 했다고? 나 직접 셌다고. 직접 세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가 몇 개 있어? 네 묶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총 몇 개? 12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순열과 조합 NPR, NCR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이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뭐야 이거? 배웠어? 자, 그러면 당연히 다들 잘 아시겠지. 자, 그럼 가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을 세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5여, 6이여, 7이여 그런 다음에 자리를 4자리로 만들면 이걸 직접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직접 세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뭐 하자라는 거지? 상황을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야.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요? 첫 번째 갑니다. 자, 나한테 숫자 카드가 서로 다른 4개가 존재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나 몇 자리 맞추는 거예요? 2자리에 정수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2자리니까 몇 개를 뽑는 거예요? 2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2개를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쓴 카드는 못 쓴다고 그랬으니까 중복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정수니까 자리의 구분이 가죠. 자리의 구분이 갑니다. 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일열, 배열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라는 말이 자리 구분을 한다라는 말이 일열, 배열을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열,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쓴 4가지 상황,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는데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라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모아서 어떻게 얘기하고 싶느냐 라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요 앞자리에 1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 들어갈 수 있어? 2, 3, 4. 2가 들어가면 1, 3, 4. 3이 들어가면 1, 2, 4. 4가 들어가면 1, 2, 3이죠. 여기에 결부된 하위 구조가 몇 가지씩 있어? 3가지씩 있죠?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쓰는 거야? 4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4 곱하기 3. 중복되는 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테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예요? 뽑는 대상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뽑는 대상이. 그리고 몇 개를 뽑았니? 라고 뽑은 다음에 중복은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열해주세요. 배열해주세요. 자리에 구분을 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 된다고요? 순열의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상황에 맞는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음대로 갔다 오세요. 자, 여기에
2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2번으로. 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씁니다. 뽑는 대상 뭐가 된다고? 서로 다른 n개.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뽑니?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몇 개를 뽑니? R개를 뽑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R개는 한 개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아요? n개보다는 작거나 같아 주셔야 되겠죠. 아, 물론 안 뽑는 경우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뽑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배열하는데 안 뽑을 가지는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한 개라도 뽑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를 뭐 하라고요? 자, 뽑은 후에 뽑았어. 그럼 뽑은 후. 자, 여기에서 내가 주머니에서 숫자 카드를 꺼낸 다음에 다른 주머니에 그냥 딱 들고 있어. 그럼 뽑은 후에 뭐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지. 그냥 뽑아서 갖고만 있는 거지. 이 상황을 조합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내가 이렇게 놔. 그럼 얘네들 뭐 한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놓은, 두 번째 놓은 친구, 세 번째 놓은 친구 다 구분이 가겠어, 안 가겠어? 가죠. 자리에 구분이 가잖아. 순열은 뭐 해줘야 돼? 뽑은 후, 여기가 중요한데 나열 또는 일열 배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열 배열입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열이라고 자르륵 넣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일열 배열은 무슨 내용이에요? 순서의 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의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리의 구분이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리의 구분이 갈 수 있어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과 통계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통계 이렇게 세 개의 단원 나뉘는데 난이도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는데 공부의 편의성은 점점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확률 맨 처음에 했을 때 경우의 수 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 솔직히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제가 맨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상황을 강조하고 있죠. 그 문제를 봤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읽고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을 하는 거는 누가 판단해? 니네가 판단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해설지를 보면서 해설지를 참고하게 되면 니네 판단력이 높아지겠어요? 정체되어 있겠어요? 정체되어 있겠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파트는 공부할 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해설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해설지를 먼저 보지 말라고. 알겠어? 무조건 해설지는 하고 맨 나중에 보세요. 확률과 통계만큼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확률과 통계는 너네가 앞에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니네가 방부등식을 못하고 미분을 못해도 확률은 처음 배우는 거라 앞에 선결 과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확률 공부만 열심히 하면 확률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확률 통계만 생각하면 그러죠. 앞에 내가 미적을 50점 나왔는데 확통은 90점,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 열심히 한 만큼 이건 나옵니다. 왜? 앞에 걸 몰라도 되니까. 자, 봅시다. 야야, 그래가지고 정리해야지. 요 네 가지의 상황을 충족하는 걸 내가 판단을 했어. 그러면 공식이 나오는데 NPR이다라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선생님, 내가 직접 세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는. 맞죠? 내가 직접 세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세는 건데 정말 수만 가지의 상황이 생길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의 상황만 배우는 거예요. 조금. 많아도 10개도 안 돼. 한 자릿수의 개수만 배우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셀 때 실수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 공식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건데 NPR이다라는 친구는 이거는 이거 자체대로 공식이라고 하기는 좀 뭐예요. 왜냐하면 상황 판독 딱 해서 저 공식 몰라도 이런 건 셀 수 있었잖아. 근데 뭐 하겠다는 거야? 조금 더 편하게 세겠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n-r 팩토리얼. 이거 계승 아시죠? 팩토리얼 정도는 아시죠? 팩토리얼이 뭐예요? 3팩 하면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n팩 하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줄여서 곱하기 1까지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n-r 팩토리얼 분의 어떻게 되겠어?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석 친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요걸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자,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혹시나 몰라서 정정합시다. 요거는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게요. 0보다 크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NPR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하지 않고 일렬로 배열해주세요. 자리 구분하게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누굴 쓸 수 있다고? NPR을 쓸 수 있다고. 그럼 NPR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자, 얘들아 이거 생각해보자. 니네가 집합을 안 배워서 좀 힘들지만 자, 주머니를 대체할게요. 내가 주머니에 1카드, 2카드, 점점점 n개의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n개의 카드를 가지고 r개의 칸을 채울 거예요. 괜찮겠죠? r개의 칸을 채울 건데 총 칸수가 몇 개라고? 희태야, 총 칸수가 몇 개라고? r개라고 얘기했잖아. r개. 요 총 칸수가 r칸이에요, r칸. r칸? 아니, r칸이니까 화학 같다. r개. 자, 그러면 칸캔키는 안 배웠어? 그래요. 20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잖아요. 이 세뇌라는 게 굉장히 선생님 주기율표는 많이 까먹었는데 저기 뭐야 이온화 경향 이런 거 아직까지 외우고 있다니까. 자, 뭐가 됐든 자 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과학 같은 거 암기하는 건 머리 남는데 수학은 니네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질 거야. 희한하게 수학은 뭐 같아? 휘발성 같아. 이게 날아가 머리 위로. 그래서 꼭 모자를 쓰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라도 해봐야죠. 안 날아가게. 나도 해놓고 좀 그랬어. 자, 봅시다. 여기에 내가 카드를 쓰는데 여기에 몇 개의 카드 쓸 수 있어요? 알개를 쓸 수 있다고? 여기 첫 번째 칸을 채우는데 카드 몇 개 갖다 넣을 수 있어? 상황을 몇 가지로 만들 수 있어? n개지. 1카드, 2카드, 3카드에서 몇 개의 카드? n개의 카드를 넣을 수 있죠. 그럼 n개를 딱 써요. 두 번째를 채우고 싶어요. 그럼 이미 하나의 카드를 썼잖아요. 그러면 카드가 몇 장 남았어요? 그럼 여기다 들어갈 것도 몇 개 있어요? n-1가지의 가지수가 있겠죠. 그 다음 칸도 몇 개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줄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n이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0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자리만큼 있는 게 몇 개 있어줘야 돼? r개 있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점점점 가서 맨 마지막에 n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1부터 시작했으면 1, 2, 3, R이니까 R까지 가겠지만 0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뭐 해줘야 돼? 줄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에 R-1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거 어차피 전개하게 되면 R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정해서 다시 써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칸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라고 하면 n-r-1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 0부터 시작했잖아. 총 몇 개라고? R개라고. 1부터 시작했으면 R개면 여기가 R로 끝나야 되는데 0으로 시작했으니까 뭘로 끝나는 거야? R-1로 끝나는 거지.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네 가지의 상황에 따른 순열에서 경우의 수 세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계승이란 거 얘기했잖아요. n의 계승하면 n 팩토리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n 팩토리알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n부터 시작해서 n-1을 거쳐서 점점점 여기를 거쳤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n-r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뒤는 어떻게 돼요? n-r 플러스 1 해서 점점점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 이게 n팩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근데 나는 누구 표현하고 싶어? 이 흰색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만큼 이 전체 n부터 하나씩 줄여서 1까지의 곱에서 누구만큼? 이만큼만 날리면 되잖아. 그러면 누가 나와? 이 흰색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npr이라는 친구를 다시 썼을 때 n팩을 하게 되면 n팩의 의미가 뭐라고요? n부터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n-1, n-2 줄여서 곱하는 거야. 어디까지?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근데 나는 누굴 표현하고 싶어? 이 흰색만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서 약분시켜주면 되지? 누구만큼 약분시키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약분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n-r 팩토리알이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n-r 팩토리알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npr이다라는 친구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r이 n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npr은 n개에서 r개를 뽑았어. 그래서 일렬로 나열해줘요. npr이 누구예요?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입니다. 라는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어요? 요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러면 아까 쓰신 n-r는 아닌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 맨 처음 쓴 것도 이거잖아. 흰색 쓴 거. 똑같은 거야. 민석이가 모른다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 확률에서 0이 결부된 거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0팩토리알이라는 게 있어요. 0팩토리알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0팩토리알은 1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팩토리알은 뭐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2번까지 했을 때 0팩은 1이야. 자, 봅시다. 자, 이 npr이다라는 친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맞아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팁이라고 있는데 팁이 뭐냐면 npn이에요. npn. npn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지. 그럼 n개를 뽑아서 또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하면은 n개 중에서 n칸을 만들고 막 넣어봤어.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아까 공식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n-n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알아. 답이 누구라고? 이게 n 팩토리얼이라고. 그럼 얘가 뭐가 돼줘야 돼? 이게 1 돼줘야 되잖아. 근데 저 n 빼기 n 팩토리얼 뭐야? 0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누구다? 1입니다. 1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1입니다. NP0은 뭐가 될까요? NP0. NP0. NP0은 뭐가 되겠어요? NP0은. NP0은. N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산수 해볼까? 선생님 6P2여 라고 얘기하면 6P2여.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줘야 돼? 6 팩토리얼에서 어떻게 돼줘요? 6 빼기 2 팩토리얼이니까 4팩이고 6팩이고 약분하면 4, 3, 2, 1 6, 5 4, 3, 2, 1 약분이 이렇게 되죠? 맞아? 되겠어? 그러면 요거를 해보니까 잠깐만 6, 5만 남았잖아.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 걸 몇 개 해주세요? 2개 해주세요. 그러면 6P3은 어떻게 되겠어? 6, 5, 4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시겠죠. 요렇게 이제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이블 입장에서 303페이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거기 바이블 포인트 상까지, 바이블 포인트 위에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5페이지에 적어도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라는 말은요, 자, 요게 약간 집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자, 상황을 얘기할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는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정확하게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도는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큐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할 부정을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됩니다. 흑백에 있는 검은 돌, 그 바둑돌, 흑백 바둑돌에서 내가 뽑았는데 3개를 뽑았는데 적어도 검정돌이 1개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적어도 1개라면 검은 돌이 1개일 경우도 있고 검은 돌이 2개일 경우도 있고 검은 돌이 몇 개일 경우도 있어요? 3개일 경우도 있겠죠. 그럼 1개인 상황 구하고 2개인 상황 구하고 3개인 상황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소리가 뭐냐면 그럼 검은 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적어도라는 말뜻인데 이게 이 부정의 뜻이 남을 여자, 한자로 남을 여자가 있어요. 집중해. 한자로 남을 여자가 있어. 그래서 여집합 또는 여사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중학교 때 집합을 또 안 배워갖고 올라오니까 집합은 23일 날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집합 배우고 차후에 제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장을 넘기시게 되면 306페이지에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